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흔한 만성질환이죠. 바로 충치 이야기인데요. 혹시 충치를 막으려고 건강한 사람의 입속 미생물을 이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강 미생물군 이식술, OMT라고 부르는데 이게 연구 중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 OMT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래에는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OMT에 가장 적합한 기증자, 뭐랄까 슈퍼 기증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찾는데 좀 힌트가 될 만한 연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호주 성인 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식단, 침, 또 과거 치과 기록 같은 것들이 입속 미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본 논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입속에 있는 그 작은 생태계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고 또 OMT 기증자의 조건은 뭐가 될지 같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예상대로 식단이 정말 중요했어요. 특히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가 입속 미생물 구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단순히 특정 세균수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넘어서요.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가 많아지면 입속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거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건강한 생태계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는 건데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특정 세균, 예를 들어 충치 유발과 관련된 스트랩토코쿠스 같은 산을 만드는 세균 비율만 높아지는 거죠. 아, 마치 정원의 잡초만 무성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물 섭취량이 적은 경우에도 이 스트랩토코쿠스가 증가하는 연관성이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물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설탕 섭취랑 침의 산도, 그러니까 pH의 관계를 분석한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설탕 먹으면 입안이 산성이 된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구진이 매개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설탕 섭취가 직접적으로 침 pH를 낮춰서 산성 환경을 만드는 효과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스트랩토코쿠스라는 세균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pH를 낮추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더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설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설탕이 그 충치균을 막 키워서 그 균 때문에 입안이 산성으로 변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pH가 낮아진다는 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한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치아가 부식되고 충치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즉, 설탕은 이 충치근한테는 뭐랄까, 연료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균이 결국 입안을 산성으로 만드는 주범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여준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설탕 줄여라 이게 아니라 충치균 자체를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군요. 반대로 그럼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있었습니다. 침 분비량이 많고 또 침의 pH가 중성에 가까울수록 미생물 구성에는 좋은 영향을 줬어요. 아무래도 침이 자연적으로 산을 좀 중화시켜 주니까요. 그렇죠. 침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치과에서 하는 불소도포 있잖아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여러 세균들, 특히 충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균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했고요. 아, 역시 전통적인 예방법들이 중요하네요. 침, 불소. 맞습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거죠. 예전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MF 점수라는 걸 언급하던데 이게 정확히 뭐죠? 아, MF 점수요? 그건 이제 상실된 치아 개수, 미싱 티스, 남 충치 때문에 때우거나 씌운 치아, 필드 티스 개수를 합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다는 건 과거에 충치를 고생한 경험이 많다는 뜻이죠. 아하,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현재 충치가 없더라도 입속 미생물 구성을 보니까 약간 다른 경향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파르비모나스 같은 특정 세균이 좀 더 많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아니, 치료를 다 했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그게 이제 생태학적 플라크 가설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입안 환경이 한 번 크게 나빠졌던 경험, 예를 들어 심한 충치를 겪었다면 치료 후에도 미생물 군집이 완전히 예전에 그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상처처럼 남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랄까, 그 변화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서 현재 미생물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 생태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OMT, 그러니까 구강 미생물군 이식술의 이상적인 슈퍼 기증자는 어떤 사람일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입속 미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소 식단에서 설탕이나 탄수화물 섭취가 적은 사람. 네. 또 충치균인 스트랩토코쿠스 같은 산을 만드는 세균 비율이 낮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이상적인 기증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과거 충치 경험이 적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MF 점수가 낮은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증자를 찾는 기준을 넘어서 우리 각자가 건강한 입속 환경을 만들려면 뭘 해야 할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합니다. 매일 우리가 뭘 먹느냐가 단순히 충치가 생기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입안의 그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균형 잡힌 식단이 왜 중요한지 이 미생물 수준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셈입니다. 네, 결국 식단이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연구도 한계는 있어요. 특정 인구 집단, 그러니까 호주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고 또 세균만 봤지 곰팡이나 바이러스 같은 다른 미생물들은 분석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은 좀 감안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입안의 작은 생태계를 정말 크게 저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자면요. 이 연구는 식단이 입속 세균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안의 다른 미생물들, 예를 들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은 잘 모르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비로소 구강 건강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네요. 세균 말고도 다른 미생물까지 생각해야 하는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